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두드림 비자 1타 강의 채널 비자 코리아 포유입니다. 이번 강의는 비자 1타 강의 제6편으로 지역 특화형 E74R 비자 변경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74R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E9, E10,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지역 특화형 E74R 비자 변경에 대한 강의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E74 비자로 바꾸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두 번째, 지역 특화형 비자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세 번째, E74R 비자의 변경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E74R의 점수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E74R 비자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E74R 비자의 신청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E74R 비자로 바꾸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첫 번째, 국내를 떠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는 사전에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을 하면 이 비자를 추천했던 지역 내에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 노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성년 자녀는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초중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지역 특화형 비자인 지역 특화 우수인재 F2R을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인 E74R 지역 특화 제외 동포 비자인 F4R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을 말씀드리면 F2R 비자와 F4R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E74R은 인구 감소 지역 외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를 설명드리면 F2R은 자격 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모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어 있는 E74R은 나중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4R인 지역 특화 제외 동포 비자는 국내외 외국 국적 동포가 되겠습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F2R은 국내 전문 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이 GNI 70% 이상인 자가 신청하고 또 한국어 능력도 4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E74R 비자는 연봉 2,600만 원 이상이고 2년 이상 근로를 해야 되며 한국어 능력은 2급 이상입니다. E74 점수제를 적용받습니다. 지역 특화 제외 동포 비자는 기존 2년 이상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했거나 또 가족 단위로 인구 감소 지역에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거주지 제한 기간에 대해서 F2R은 5년, 그리고 지역 특화 숙련 기능은 3년, 지역 특화 제외 동포 비자는 계속해서 이 비자를 가지고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 특화 숙련 기능 부분은 이 3년으로 법무부에서 지정을 해놨지만 광역지자체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5년으로 방향 설정하고 있습니다. 취업 가능 업종은 지역 특화 우수 인재는 제한이 없으며 E74R은 본래 E74처럼 뿌리산업체와 농림축산업체, 일반 제조업체, 건설업체, 내항, 전기, 여객, 운송사업체가 해당이 되고요. 지역특화 제외동포는 또 제한이 없습니다. 취업
가능 지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특화 우수 인재와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은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후에는 동일 강력지자체 내에 있는 다른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기초자치단체는 작은 시, 군을 이야기하고 광역지자체는 또 시 중에서도 광역시나 도가 되겠습니다.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지역 특화 비자 모두가 동반가족을 초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자를 초청할 수가 있고 배우자는 취업을 허용합니다. 대상 지역으로 제한이 됩니다. 앞에서 취업 가능 지역과 같이 동일한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녀 취학도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입니다. 광역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는 초중고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E74R 비자의 변경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E74 비자와 똑같습니다. 농림축산업, 제조, 건설 분야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년간 E9, E10, H2를 모두 합해서 2년 이상 체류하면 됩니다. 본래 E74일 경우에는 4년이었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서는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74R 경우에는 이제는 2년으로 더 줄었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E74R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1년 이상의 이런 제한 조건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제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구직 상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직은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향후 근무할 기업의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직 상태에 있는 사람은 관심 지역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구 감소 지역에 하나입니다. 구직 상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하면 고용노동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E9, E10, H2 비자를 가진 사람과 직전 체류 자격이 E74였다가 D10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여기에 지원을 해서 향후 근무할 기업을 찾아서 추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가 된 것이 해당 지역의 광역지자체장의 광역시의 시장이나 또는 도지사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필수입니다. E74일 경우에는 이것은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받는 것은 점수가 30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E74R은 50점으로 상향되고 또 여기서 필수 과정이 되겠습니다. 소득 부분은 E74와 동일합니다. 현재 근무치에서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R 고용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농축산업 내항 상선 종사자는 2,500만 원 이상으로 2,600만 원이었던 것이 2,500만 원으로 줄여서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연간 평균 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농축산업 또는 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 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이 됩니다. 한국어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어 능력이 토픽 2급 KIIP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수 완료가 되거나 또 사전평가에서 41점 이상일 경우에는 한국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 변경된 내용이 한국어 능력이 입증이 안 되는 경우라도 E74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E74R도
입증이 안 돼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제출이 생략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로 지금 허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족 초청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족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점수표에서 평균 소득과 한국어 능력 요건은 반드시 최소점 이상을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점수가 300점 만점인데요. 그 중에 가점을 포함해서 200점 이상 득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 능력 한시적 유예 대상일 경우에는 총점이 150점 이상이면 되는데 가족 초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E74R을 추천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은요. 현재 비전문 취업 E9, 선언 취업 E10, 방문 취업 H2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인데, 그래서 뿌리산업체와 농림수산업체, 일반 제조업체, 건설업체, 내항, 전기, 여객, 화물, 운송 사업체가 E74R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E74R의 고용 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의 고용인원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합니다. 내국인이 고용인원이 1명에서 5명 이하일 때는 E74R을 3명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고용인원이 6명 이상 50명 이하일 경우에는 그 내국인 고용인원의 50%를 E74R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이 51명 이상 100명 이하일 경우에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50% 내에 최대 35명까지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고용인원이 101명에서 150명 이하일 때는 40명이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내국인 고용인원이 151명 이상일 때는 50명이 상한입니다. 그리고 E74R 인원을 계산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지역특화 우수인재의 F2R하고 지역특화 숙련 기능 인력인 E74R을 각각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숙련 기능 인력 E74가 있으면 만약 첫 번째를 예를 들어서 3명이 쿼터인데 그 중에 이미 1명의 E74가 있으면 이곳에는 2명 E74R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를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E74R이 만약 그 1명이고 본래 E74가 1명일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는 1명밖에 E74R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과 기업의 추천에 제외 요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E74를 K포인트 E74에도 똑같은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안 됩니다. 조세 체납자가 이거는 안 되는데 이 완납 시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는 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 경력이 3개월 이상일 때도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자도 되지 않습니다.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그런 사람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1, 3, 4의 항목은 최근 10년 이내의 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업체는 어떨 때 제외되냐 하면은 세금,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이 있는 업체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 고용 전력이 있는 업체는 안 되는데 여기서 K포인트 E74의 시행일 전에 있는 전력은 면제가 되고 그 이후에 2023년 9월 25일을 포함해서 그 다음 지금까지 불법 고용 전력이 있는 업체는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반가족 초청 소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 구성이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소득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요. 그 1명에서
사명일 경우에는 4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 체류자 본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초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한국 요건이 있어야 가족은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5명부터는 5인일 때는 341만 1,932원이 되고요. 이거는 월 기준입니다. 월급이 5인일 경우에는 341만 여원이 돼야 되고 6인일 경우에는 387만원 여원이 돼야 되고 7인일 경우에는 430만원 이상이 돼야 되고 또 8인일 경우에는 475만 7,784원 이상이 되어야 가족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E74일 경우에는 자산도 보았는데요. 자산이 2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초청이 가능했지만 E74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74R의 점수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E74와 E74R의 점수표의 항목이 동일하고 배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어 능력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E74도 사후 보완이 가능한데 한국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을 초청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나이도 마찬가지로 19세부터 점수가 주어집니다. 이제 이 점수표에서 가점과 감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점도 E74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광역지자체의 점수가 본래는 30점이었는데 5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필수가 되어서 반드시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현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근속을 하면 20점,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읍면 지역 이게 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해서 3년 이상 근무하면 20점, 또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가 20점, 여기 학위일 경우에는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학위도 인정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에서 국내 자격증이 됩니다. 국내 운전면허증은 2종 보통 면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점은 모두 10년 이내,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가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 횟수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체납으로 체류 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점수가 횟수에 따라서 가중이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이 가태료를 포함합니다. 이것도 1회, 2회, 3회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 부과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E74R 비자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E74R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그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본인 그 점수가 E74R 비자 변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이 되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고용주와 상담을 통해서 E74R 비자를 변경하는데 추천해 주실 건지, 본인은 점수가 되어 있지만 고용주가 생각할 때에 좀 태만하다든가 또 아니면은 그런 기능이 아직까지 숙련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럴 때는 이제 복잡한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시 행정사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가 이 서류 제출에 대해서 대행을 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서류가 준비가 되면 이제 광역지자체에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광역지자체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무처에서 시군 지역 특화형 비자 담당 부서에 방문을 해서 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이것은 또 도산업인력과로 추천이 되고 이 도에서 검토 후에 승인 허가할 만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면 법무부의 명단으로 추천합니다. 이제 그 추천서가 발급이 되는데요. 방문하거나 또 하나는 요청 시에는 이메일 추천서가 수령 가능합니다. 이 추천서가 발급이 되면
이제 이 추천서와 더불어 본래 그 시군에 제출한 서류를 또 포함해서 이제는 출입국 전자민원 시스템에 비자 변경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늦게 하면 안 되고 추천서 발급 후에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변경 허가가 나면 비자 신청일부로 발급이 됩니다. 그때부터 비자 변경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민원 허가 확인서가 출력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출력이 되고 난 다음에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서 고용 변동에 대한 그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자 변경이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는 한 2, 3주 후에 외국인 등록증이 제작이 되어서 문자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기존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오게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서 수령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 방문 수령도 여기에 행정사한테 위임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E74R 비자의 신청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 2026년입니다. 말까지가 사업기간이고, 이 중에 이제 지자체 추천과 또 법무부의 비자 접수를 하게 되는데, 지자체 추천 신청은 2025년 3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공문이 나가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2026년 대부분이 이제 9월 말까지 이렇게 마감을 하겠다라고 그 공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천 인원이 각 도별로 있기 때문에 이 소멸이 돼버리면 이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법무부의 출입국 사무소에는 이게 전자민원 신청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E74처럼 E74R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이게 개통이 될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개통 시기는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월 중에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그리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의 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산부터 시작해서 경남까지 인구 감소 지역은 89개, 그리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18개 지역입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런 현황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인 E74R 비자로 변경하는 데 대한 모든 사항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자 1타 강의 6편이었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행정사 사무소 두드림 행정사 번호 010-7440-0852로 연락 주시고, 또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